자, 이제 몇 페이지나 하면은 1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실전 사례 2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앙성면 용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국어를 점유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데 국어를 점유를 허가를 받는 것이 종으로 받을 수 있고 횡으로 받을 수도 있죠. 종횡 이해가 가죠. 자, 횡으로 한다면 말하면 국어가 물이 이렇게 흐르는 내려가는데 횡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는다면 도로가 4m나 아니면 6m나 되기 때문에 4m나 6m만 다리를 만들거나 뭐 녹강을 묶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횡이 아니고 종으로 할 수도 있죠. 길게. 이 종으로 해서 국어가 점유허가를 받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은 물이 흐르고 있는 국어는 종으로 받는 거는 웬만해서는 잘 담당자들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녹강 같은 걸 묻어서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장마가 져서 그것이 물이 넘쳐서 옆에 농사 짓는데 어쩐다? 피해가 갔다고 하면은 그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니네들이 이 국어를 이렇게 묻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지 않느냐. 거기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으로 한번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추후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줘서 민원이 생긴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걸 어떤다? 각서를 써서 제출해라. 이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 땅이 대지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 땅에. 근데 여기 보면 549-5하고 여기 국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있대. 도로가 자동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든다?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건데 여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여기 국어 점유 허가를 신청을 해서 여기다 녹강을 묻고 도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산에서 나오는 물이 이 여기 도로 포장을 통해서 여기 물 있죠. 여기 국어 있죠. 물. 눈으로 흘러가는 걸로 이 도로 밑으로 녹강을 통해서 어떤다? 이 밑으로 흘러가는 걸로 해서 여기를 국어 점유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봤지만은 이거 외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5m, 10m 정도까지는 하는데 20m, 30m 이렇게 길게끔 종으로 해서 국어 점용 받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횡으로 4m나 6m로 하는 것은 거의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점유허가를 받는 것이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공장 진입 전용 토지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이 될까? 잘 보십시오. 제가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뭐냐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것이 조례로 정해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어떤 집을 지을 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겠죠. 사용승낙서 없이 담당자가 해줄 리는 없겠죠. 그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 주인이 기복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로 분할이 돼 있지 않고 지목도 어떤다? 변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황 도로처럼 쓰고 있는데 틀림없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뭐였을 것이다? 사용수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사용수납서 받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면 아버지가 사용수납서 해주고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바꾸면 아들한테 또 사용수납서 해주고 아들이 또 이름을 뭐 동생한테 바꾸면 또 사용수납서 해주고 이거는 아무리 민법에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도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맨 처음 도로를 만들 때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그런다? 그거를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이 올려놓고 이후는 불특정 다수 누구가 이 땅을 사용하더라도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땅 주인에게 사용승을 받아버리고 받고 나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것을 보게끔 되면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면 똑똑한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보면 요 토지 이용계 하기는 이건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한 거 보면 요 땅이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네 필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필지에 보면 여기 집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집이 짓고 있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장.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옛날에 있던 도로를 이거를 어쩐다? 사서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진입도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도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다? 다 사서 자기네 공장 부지하고 어떤다? 합쳐버렸어 이렇게. 합쳐버리다 보니까 한 필지잖아요. 한 필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것도 왜? 토지용계로는 이 도로서부터 한 필지잖아요. 사실은 도로같이 생겼는데 도로가 아니라 이게 뭐야?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필지로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남의 공장을 지나가야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이용해서 들어가야지 남의 공장을 진입해서 진입도로를 쓴다 보니까 이것은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게끔 되면 아산시다 물어봤죠. 자,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어떤 땅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 어떤 땅은 안 받아도 되죠. 공장용지, 대지, 창고용지. 이미 예전에 한번 어떻다? 건물을 지었었던 땅,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나머지 다른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대지도 있지만 지목이 전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회신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시 영인면 신원리 세필리 지목이 대지 전 답이며 용도 지역상 계획관 이적으로 인근의 철도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개인 하수 처리 설치, 다시 말하면 내가 정규 그 하수 처리 시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가 200m 이내에 있을 때는, 100m 이내에 있을 때는 철도 보호 지구 내에 대해서 뭐 행위 허가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위약에서 질의하신 도로 관련의 개발행위 허가 능지한 건축 허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기반 시설 중 도로 조건을 어떻게 한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반 시설인 도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영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승낙을 하여 지지도를 개설해야 하며, 또한 영면 시연이 토지 도입을 도로로 개설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표시 변경 신청하여 건축물 관리 대장의 대지 면적 및 어떤다? 폐지도 등을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진입 도로까지 전부 다를 쳐서 그 공장이 건폐과 용적률을 만들어서 표시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도로로 쓰게끔 된다면 공장에 관한 건폐과 용적률이 달라지겠죠. 왜? 공장 용지가 아니라 뭐야? 도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 공장에서 건폐과 용적률까지 다 수정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을 때에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뭐 옛날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별것 아니지 않느냐고 낙찰 받은 것은 상당히 좀 실수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럼 지목에다 대지였으면 상관이 없었을까요? 지목이 대지였으면 건축허가 상에서 진입도로가 없는 건데,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에서 땡 됐으니까 건축가까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지목이 대지였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안 받죠. 농지전용 허가 안 받죠. 그럼 바로 건축가로 넘어가지 않나? 건축가에서 봤을 때도 진입도로 없으니까 안 해준다. 출입 배치장이 없는 걸로는 또 안 되나요? 남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공무원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남의 마당을 지나가는데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할 거야, 그게? 그러면 교수님, 저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영원히 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죠, 보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면은 오늘의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여기 지목이 대진 것은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이거를 어떤다? 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양성화를 시켜놓고 이것은 옛날서부터 한 집이지만은 통로로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달라 해서 통로로만 쓰게끔 해주고 지료를 매년 조회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우리 그 먼저 달에 우리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 요새 보면은 유튜브를 보고 가끔 가다 오시는데, 먼저 달에 또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그런다 이렇게 집을 쓰고 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더니 안 팔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집을 어떤다? 팔 수 있게끔 도와달라. 아니, 집을 파는 걸 내가 도와줘야지, 팔아. 자기가 팔아야지.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교수님이 도와주시면 혹시 팔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쪽에가 그 삼양라면 공장이 있고, 삼양라면 공장에서 배수구를 우리 그 나한테 온 사람을 통해서 배수구를 뚫어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하고 있는
그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지. 이 노인네들이 이거 팔고 나와야 되는데 삼양라면 공장에서 우리 땅 밑에다가 배수구를 묻어놨다 보니까 삼양라면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내 땅을 사도록 하게끔 하자.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가 다 보더니 현장 가고 다 하더니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송해서 하게끔 해서 팔고 나오게끔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분이 이름도 몰라.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고 유튜브 보고 요새는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러면 내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뭘 또 받아 받기는. 그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나서서 도와줘서 도움이 돼서 내가 돈을 좀 받아도 될 만한 건이다 그러면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가 돈을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수강생도 가끔가다 뭐 이렇게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보고 컨설팅 비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컨설팅 비용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죠. 내가 그 정도 가르쳐준 것은 돈을 받고 가르쳐준다는 건 아니다. 그냥 가르쳐줘도 될 만한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건데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나서서 도와주면서 돈을 받을 정도까지는 된다. 그럼 내가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냥 어려워갖고 찾지를 못해갖고 막 온 사람한테다가 내가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진 않아. 나는 뭐 그렇게 돈을 아무 쓰고 벌을 필요가 없어. 나 사는 동안에 그냥 나 왔다 갔다 차비 쓰고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내 기름값 내는 돈 있으면 뭐 내가 무슨 뭐 자식을 내가 지금 길러야 돼.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뭐 내 애들 학비를 내주기를 해. 뭘 해야 돼 내가. 이번에도 그 옥천군 것도 자기 3개월 동안 쫓아다니다 안 해준 일은 내가 가서 해결해 줬잖아요. 해결해 주고 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 오늘 내일 당은 좀 주셔야 됩니다. 내가 부산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갔으니까. 예, 아십시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50만 원이나 보냈더라고. 그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50만 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니 그분은 3개월 동안 못 해갖고 뭐 애를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게끔 되면은 뭐 적게 해결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가서 나는 20분 만에 해결해 줬잖아. 갖고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뭐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뭐 안 준다 해도 그만이지. 그냥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타면서 기다리고 내가 20분 만에 해결해 주고 나한테 해결해 줬어. 해결해 줬어. 그랬더니 그 뭐 차비락도 준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했거든. 10만 원 준대 그랬더니 아니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해결했는데 10만 원 준대. 그 받지 말고 그냥 반한테 드려. 나보고 그 정도면 반한테 드려. 그러더라고.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낫지. 그 무슨 10만 원을 받아. 그 와갖고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5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래갖고 자 50만 원 보냈으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랬더니 그러자 이제 그런 건데 그 일의 과정에 따라서 전 뭐 요새 보게끔 되면 저는 그 내가 나이 먹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 행복한 직업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줘요. 지금 제 친구들 경우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같이 만나주자 그래도 만나주도 않아요. 누가 젊은 사람이 왜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저렇게 멋쟁이 여자들도 와갖고 교수님 식사하러 같이 가요 이래. 내가 얼마나 영광이야. 내가 거꾸로 그 여자 보고 내가 밥도 안 줄게 저 미친 새끼가 왜 이런 아닌데 거꾸로 교수님 내가 식사 대접할게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참나. 저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99세예요. 와. 99세인데 우리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 집에 살고 계신데 이제 87세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요양원도 안 하시네요. 네? 87세인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 형네 집에 이제 계셨거든요. 형이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형네 집에 계셨었는데 그 형수는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이야. 형수는. 근데 동생이 이민을 갔어. 근데 형수의 어머니가 나이가 또 드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돈이 같이 생긴 거야. 집에.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야,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모시고 올게 그랬거든. 근데 나는 우리 모시고 온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모시고 온다 그래서 뭐 별 얘기 안 하고 모시고 그럼 모시고 오죠. 그렇게 하고 반대를 안 하니까 모시고 와서 여태까지 이제 99세가 되셨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다가 내가 프랭카드 준비해놓으라 그랬어. 프랭카드 있고 백수 기념하고 이게 기념 사진 찍자고 했는데 항상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오셔갖고 기도가 항상 남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생각해본 게 야 이게 우리 엄마의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나요? 응? 교회 다니시. 교회? 네, 어머님이 교회. 아니 요새는 지금 요새는 저기 뭐야 그 자리 보존 해줘갖고 요새는 못 다니시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누워 계시다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다니셨어요. 누워 계시면 욕창 같은 거 신경 쓰시나요? 아 반도 못합니다. 지금 욕창 치료하고 네, 뭐 하고 해갖고 지금 네. 저기 뭐야 그 출장 간호 와갖고 하게끔 하고 뭐 하고 지금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자 이게 이번에는 보면 파트 3에서 건축법에 고시된 도로 이렇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 5월 30일 이후로는 도로 사용 승낙을 해주게끔 되면은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는 것이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에 올리는 것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대장이 다 다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따로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건축법 제 몇 조? 45조. 허가권자는 이 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도로로 지정해서 사용 승낙을 갖다 주면은 거기를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3번을 보십니다. 여기 3번 보면 이게 아까 제가 45조 제 3항에서 새로 생겼다 그랬죠. 그 상황이 이겁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2011년 5월 30일부로
요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요 사항이 없고 요 위에 것만 있었어요. 요 위에 것만 있었는데 2011년 사망에 의해서 요것이 이제 생긴 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는 겁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죠. 지적법에서 제가 어떤 땅을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게끔 되면은 그걸 가지고 아까 전인데도 대지로 건축을 내줄 수도 있죠. 근데 담당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땅 그대로 있다 그랬죠. 도로도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땅 주인이 도로로 변경을 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사용 승낙서 해준 게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보면은 이 3번의 얘기는 무슨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 승낙을 했으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는다 이 뜻입니다. 이 3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대상에 올려서 언제 땅 주인이 무슨 건물을 지면서 누구한테 사용 승낙을 해줘서 도로로 만들었고 사용 승낙을 해줬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어떤다? 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바뀌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그냥 도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도로대장에 올려놓는 것이 2011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저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2011년 5월 30일 이후다 그러면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만들었을 때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만들었을 때에 고시를 하는 거죠. 보면 여러 가지 고시가 있죠. 보면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원산면 사무소, 실시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뭐 용인시, 뭐 실시계획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용인시 처인구 2015 374하고 도로 지정 공고 해갖고 건축허가가 2011년 5월 11일 날 어떻게 한다? 도로 지정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여기를 사용 승낙을 해줌으로 해서 사용 승낙을 한 것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분할을 해서 지목을 어떻게 한다? 도로로 지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승낙을 해준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당신이 누구누구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고 도로로 변경이 돼 있다는 것도 우편으로 어떻게 한다? 보내주고 더 이상 당신 딴짓 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입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사용 승낙을 해줬어. 누구한테? 철수한테. 근데 얼마 있다가 가봤더니 철수가 팔고 영희가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해준 사람이 야, 나가 철수한테 해줬어. 왜? 그런데 영희가 있잖아. 그럼 영희는 다시 나한테 사용 승낙서 받아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립니다. 왜 틀린 얘기야? 원래 그 철수한테 세 번째 사람 철수한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원칙법을 따지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법에 보면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는 거 아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어? 전세를 들어갔어. 철수하고 계약해서 전세로 들어갔어. 근데 철수가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와서 그 땅을 누가 샀어? 길동이가 샀어. 그러면 세 들은 사람은 철수하고 계약을 했죠. 근데 주인이 누가 됐죠? 길동이. 길동이 됐죠. 그러면 철수하고 계약을 먼저 했죠. 근데 그 길동이가 너 내가 이 집 샀으니까 나가 그러면 전세가 먼저 들어와서 있고 살고 있는데도 나가야 되죠. 임대차 보호법을 생기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물권법, 채권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전세를 하는 사람이 전세 든 사람이 내가 전세를 들었다는 거를 전세 등기를 하게끔 되면 그 전세가 채권이 물권으로 되거든요. 근데 전세를 한 사람이 주인한테다가 등기해달라면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은 이겁니다.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전세 등기한 걸로 보고 물건으로 바꿔 해준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참 보십시오. 철수가 영희한테 사용승낙을 해줬죠. 빌려준 거죠. 근데 그 후에 누가 했다? 영희가 샀죠. 주인이 바뀌었죠. 그 먼저 주인이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서 해준 거 꽝 되는 거고 새로 계약해야 되는 게 말이 틀려. 새로운 그거 아니지. 네? 물권법 대 채권법이니까. 저기 물건 이기죠. 물건 이기죠. 물권이 이기잖아. 그러니까 먼저 사용승낙서 받고 꽝 된다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물권이 이기잖아. 먼저 도로는 빌린 사람이고 땅은 나중에 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고 뭘로 보이냐면 땅과 땅의 계약으로 보는 게 회사와 회사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회사와 회사가 계약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대표이사 바뀐다고 해서 그 회사와 회사에 계약된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진입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땅이 허락을 한 것이 개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그렇게 바뀌어도 물권법 채권으로 보지를 않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영희한테가 허가를 해줬는데 담당자한테 왜 철수가 쓰는데 그대로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리 네가 영희한테 사용승낙을 했지만 앞으로 영희 말고 그 누가 다 쓰더라도 된다? 이제는 너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다? 서류로 보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갖고 바뀌었다고 따지지 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다 도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도로로 만들겠습니다고 신청을 했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분할도 하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지목이 도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지목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를 어떤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뭘로 만들겠습니다? 도로 잘라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예요. 허가를 받은 거야. 허가를 받은 거야 지금.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라 이거야. 다 만들었잖아. 그럼 다 만들고 도로로 다 만들었으니까 준공해 주십시오 하면은 담당자가 와서 보고
도로 다 만들었네. 도면대로 다 만들었나 보고 다 만들어내고 준공을 해주면 도로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개발의 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고 도로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도로가 다 났으니까 준공을 해주십시오 하면 와서 담당자가 보고 자기네들이 도면 만드는 대로 다 만들어지는 걸 확인이 되면은 준공을 해주면서 지목이 뭘로 바뀌냐? 도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다는 뜻이고 도로 색으로 생기게 했는데 그냥 지금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아직 중국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준공을 하는 거 내가 얘기했죠. 개발의 허가는 허가를 받아놓고 2년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어쩐다? 그 개발 허가 자체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했죠. 도로랑 무슨 내는 건가요? 그러면 교수님 취소될 수 있답니까? 취소한답니까? 취소 2년 이내에 허가를 준공하지 못하면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자체가.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돼. 예전에 그 저기 뭐 가수 누구였죠? 누구 부인이 보령이 무슨 땅에 뭐 맹지를 얼마나 팔고 해갖고 뭐 가수 누군가가 저기 막 쨍했들라 그 아니 그 저기 뭐야 보면 우리가 트로트 가수 송대관인가? 그 송대관 부인이 무슨 뭐 네, 그랬다 는 났잖아요. 사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그 안에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고 허가를 다 받아놨는데 그 아파트가 허가난 것이 취소되면서 그 도로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송대관이 마누라가 도로도 없는 땅을 맹지를 사기쳐서 팔았다 이렇게 걸린 거야.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가셨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도로가 없는 땅을 파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생기는 그 앞에 땅을 사갖고 분할해가지고 어떤 도로가 생기면 이렇게 한다 팔았는데 아파트 허가가 취소되면서 도로를 만드는 게 취소되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가 돼버린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 2년 안에 준공을 못 받으면 취소한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법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있죠. 그 개발이 허가에 보면 있고 거기에 보면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시켜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2년 이내에 취소해야 되는데 저기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연장을 시켜준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게끔 1회에 한해서 연장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가서 보게끔 되면은 2년을 2번 연장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담당자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2년을 2번 연장했으면 2년을 지나고 안 했으면 2년 4년 되다 보니까 6년 정도까지 지나도 그 허가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경우도 내가 몇 번 봤어요. 담당자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고 좀 연기를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화성 것도 허가가 취소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가가 취소됐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그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보니 이거 허가 취소됐다. 근데요 그 허가 받은 사람 명의로 해서 그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신청을 해서 다시 허가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해갖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가갖고 어떤다? 그 주인하고 협상을 해갖고 그 허가를 다시 살려달라라. 하고 허가를 살려갖고 명의 변경해서 넘겨받은 적이 있다. 그 얘기 제가 강의 때 했는 건데 뭐. 어쨌든 공무원 재량이 큰 거네요. 그리고 6년 동안 연장이 안 되고 그 중간에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의 제기한 것이 법규에 맞으면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의 제기한 것 자체가 법규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이의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니까 우리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게 이의 신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청구된 이거는
그렇게 이해관계가 안 맞죠. 이해관계가 안 맞은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에요. 일반 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뭐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러이러해서 못해준다고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려해준 그 내용을 갖고 이건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반려를 했느냐 해갖고 180일 이내에 그 반려한 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정소송을 제기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소송을 해야지. 민사소송을 하게끔 되면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민법으로 가게끔 돼. 민법으로 가지 말고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에 관한 개발인 허가를 주어야 되는데 왜 안 주겠느냐? 이렇게 주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죽이고 나면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해야지. 네가 사용승 납사 해주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고 민법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응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그 법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발인 허가에 나와 있는 법규 조목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지.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쪽에서 넘겨온 것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일단 행정소송으로 응대하지 못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민사소송에 대한 것은 왜 허가를 내주고 니네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를 못하겠냐고 민사로 보면은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으로 했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그대로 했느냐. 그걸 허가 취소해서 허가를 점수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행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우리가 주장하는 논점이 어떤가? 전혀 다른 법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 법 갖고 얘기하면 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민법에 보면 남의 땅을 사용하게끔 되면은 사용적인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민법에 있죠. 건축법에 보면 한 번 사용승낙을 했으면 또 다시 사용승낙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주인이 바꿔도 안 해준다는 건축법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건축법 빼놓고 민법으로 보통 100번 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이 민법을 할 땐 그건 민법이지만 건축법에 이런 법이 있어 남의 땅이지만은 한 번 했을 때 사용승낙 안 해줘도 된다는 걸 건축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건축법을 가지고 내밀어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012 타경 43682 경기도 용지 시인구 신갈동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임야가 200평이 4억에 나왔습니다. 이 신갈동에. 그래갖고 얼마까지 되는 1억 6천 500까지 유찰이 돼서 떨어지는 이게 기흥구 신갈동. 하지만은 용인시가 무슨 구 있죠? 기흥구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아니 수지구 그 다음에 초인구 이렇게 있죠. 근데 초인구는 진짜로 용인이야. 수지구나 기흥구는 분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례도 용인시 조례 보면 초인구는 경사도가 뭐 몇 도 이상이 된다. 근데 용인시 기흥구나 수지구는 얼마야 된다고 조례도 자체도 구에 따라서 내가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뭐. 왜냐하면은 초인구는 그야말로 진짜로 시골이지만은 기흥구나 수지구는 뭐냐면 도시지역과 도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같은 용인들도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정도인데 여기 기흥구에 있는 임야가 된다? 경매로 나옵니다.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고 좋은 땅이 4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억 6,500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떨어질 땅이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땅인가 보자고요. 여기 보게끔 되면 경매로 나온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 여기 옆에 도로같이 생겼죠. 근데 도로같이 생겼는데 뭘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죠. 여기도 대지, 여기도 대지, 여기도 대지, 다 대지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기역자로 이게 생긴 게 도로야 대지야? 그렇지. 대지죠. 대지가 저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기끔 되면 이 땅은 보면은 맹진 거야 도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았다는 뜻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요 근래 받은 것 같더라 이게. 그래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도로 포장까지 다 했죠. 집이 이렇게 젖어 있고 포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이 도로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준공을 나지는 않아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개발행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대장에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흥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건 물어본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도로대장이 올린다는 걸 알고 그냥 물어보러 갔어요. 건축관에. 그랬더니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고 알아가지고 된다.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또다시 사형수납서 안 봐도 되고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와서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됐고 취하가 돼서 낙찰을 먹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내가 이 도로에 관한 것을 책을 정리하면서 내가 기흥구에다가 그때 갔을 때 그런 물어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쓰려고 하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민원유지 신갈동 몰비의 토지 매입 예정지로서 신갈동 시민 토지가 도로 지정 공고되는지 여부 및 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부 회신형 위학교서 문의하신 신갈동 몇 번지는 2013년 3월 26일 신갈동 몇 번지 1편지 상이 건축허가 처리 시 기흥구청 제 몇 호에 의해서 도로 지정된 공고된 사항이 있음을 어떤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은 여기가 도로 지정 공고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그 초창기 때 이게 2013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되네요? 7년 전, 8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도 나오는 거 보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준공을 받았으면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허가는 받았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준공을 받지 못한 거 또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허가가 취소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뒤에 보면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2012년 5월 30일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기를 진입도로로 쓰라고 사용수당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는 올라가긴 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는데 도로로 준공을 받을 때와 준공받지 못할 때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때와 허가가 취소된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또 어떻게 한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 법에 어디를 찾아봐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준공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짓다가 말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어느 법규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법의 내용에 도로대장에 올려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도로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준공하다가 허가는 받았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허가는 받았었는데 도로대장이 올려봤었는데 그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거든요. 어디를 볼게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담당자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냐면 담당자가 이럴 때 이렇게 된다고 한 걸 실전 사례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대로 하는데 법에는 대부분은 A와 B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와 B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A와 B 관계뿐만 아니라 A, B, C, D라는 여러 명이 같이 엉길 수가 있는데 법에는 A, B 관계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뭐냐면 뭘 보는 거죠? 판례를 보죠. 판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때 재판할 때 옛날에 이런 곳에 이렇게 됐을 때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제출해갖고 이런 식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판례인데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허가를 받다가 중단됐다든지 개발의 허가가 취소됐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판례가 있어 없어? 일반인들은 그걸 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담당자에서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좀 어떤다? 당황할 수가 있고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법규를 다 찾아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떤다?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허가를 낼 때에 보면 도로대장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도로 준공을 받지 못해서 그 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그러면 그 안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떤다? 내용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게끔 되는데 원래 이제 이 한 과목이 4번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 달에 목요일이 몇 주에 몇 번이야? 5번이다 보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5번을 해서 이 도로에 관한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5번에서도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달 첫 번째 주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서라도 도로에 대한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번 강의를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강의를 한 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시간 무척 고생하셨고요. 안녕히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